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지나면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시험이 바짝 앞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국가직부터 지방직까지 파이널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 자, 여러분이 항상 마지막 시험 대비, 시험에 임박해서 이 준비를 하면서 좀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 중에 제가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Q&A, 그 얘기를 조금 미리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자, 지방직까지의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포인터기가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수동으로다가. 자, 이제 선생님 영어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이미 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개강을 해서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제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하는 질문들 중에 정말 이런 상황이면 깝깝하겠다 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그쵸. 영어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이게 이론상 따지면 100분의 100문제니까 우리가 20분의 영어를 풀어야 되는데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분에 풀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도 30분에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30분의 영어를 풀 거면 다른 과목 중에 20분 안쪽 한 15분 정도에 끊어주고 고득점 치는 과목이 못해도 2과목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부기간 연차가 짧은 경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여러분이 초시생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재시생의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정말로 5과목 중에 한 2과목 정도를 12, 3분대에 풀고 뭐 좀 점수도 좋습니다 하는 경우는요, 영어 30분, 40분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어라는 한 과목만 놓고 보면 30분이나 35분을 넘어서면 좀 힘들지만 100분 안에 5과목을 다 어찌됐든 촉박하게나마 푼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게 풀 수 있다면 영어는 30분에 풀어도 좋고 40분에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이 100분의 100문제를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냥 꼭 누구나 30분에 풀어야 되고 뭐 한 40분에 풀면 큰일 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 100분이 선생님 저는 되게 모자라요 하시는 분은 영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죠. 그치? 줄이는 방법은 동형 모의고사 때나 몸풀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 푸는 순서, 이게 과목 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안에서도 내가 독해가 좀 자신 있어요. 그럼 꼭 1번부터 풀어야 하나요? 독해 먼저 풀고 앞에를 나중에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번부터 한 12, 3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14번, 15번 정도 가면, 그러니까 한 호흡에 영어를 풀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겪으신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앞 페이지가 그나마 좀 빨리 푸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해가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한지를 정한 다음에, 일단 만약에 앞 페이지 푸는 게 좀 수월하다 그나마, 그러면 순서대로 푸시되 영어를 1에서 14번까지만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는 거의 독해잖아요. 근데 이제 한 호흡에 아직 6문제나 남았는데 영어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2과목 남아있고 이러면 정말 부담되죠. 그러면서 집중력이 흐려져서 오히려 14개 푸는 시간보다 뒤에 독해 남은 6개 푸는 시간이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예상보다 좀 많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해보세요. 1에서 14번을 한 방에 푸시고 다음 과목을 하나 풀어. 그런 다음 독해를 2개, 또 마지막 과목 하나 풀어. 또 독해를 2개, 이렇게 2개씩 쪼개든가 아니면 3개, 3개씩 쪼개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때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순서, 유리한 방법들을 고민을 했다가 그걸 여러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당일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전에 풀셋이라던가 100분의 10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때 요거를 연습을 해보셔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 한 방에 20문제를 다 갈 거냐, 쪼개서 할 거냐, 그 연습을 좀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경우인데 저도 실강생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되게 성실하고 한데 영어 단어 잘 못 외우고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목은 점수가 꽤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제가 지원하는 직렬이고 또 지방직 바라보는데 커트가 한 뭐 평균 60 얼마? 이 정도면 되는데 다른 과목이 8, 90점 나옵니다. 영어를 꽈락만 안 나오면 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저 꽈락만 안 넘게 해주세요.
그 찍는 법을 알려달라는 건데 여러분 꽈락을 넘으려면요. 일단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1번으로 내리찍어, 뭐 3번으로 내리찍어, 아니면 지그재그로 찍어. 그래서 꼭 9개를 맞춘다라는 보장이, 8개 이상을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꽈락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딱 꽈락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영어 공부는 단어 외우고 문법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시고 영어 독해도 매일 하시고 감유지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기다 많이 투자는 안 하더라도 또 영어가 그렇잖아요.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죠?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말한 이 사례처럼 영어만 꽈락 넘어주면 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 그래 꽈락만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고 꽈락을 넘을 수는 없어요. 일단 공부를 해서 20문제를 쭉 훑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알고 하나라도 맞추면 꽈락을 넘기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지. 공부 안 하고는 그냥 꽈락 못 넘깁니다. 그래서 성실히 나름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꽈락만 넘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셔서 20문제 중에 그래도 쭉 훑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제 나머지는 어떡하죠? 예, 내가 생각할 때 3번이 가장 안 나온 것 같아 할 때 3번으로 밀어준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를 찍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 몇 번으로 찍을까요? 이거는 꽈락 못 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라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정답을 내야 꽈락을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꽈락이 넘는 게 목표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학생들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너무 이해해요.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투자 대비 빨리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아니라 성실히 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영어는 잘 안 돼. 그럼 너무 단어 안 외워져.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 다른 과목 성적이 출중하면 꽈락만 넘으면 되겠다 하시면 영어 공부는 하세요. 하시고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이제 나머지를 한 번으로 미는 거지. 저도 연구를 좀 할게요. 찍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나름으로 열심히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데, 이게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면 꽈락을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 연구는 조금 해서 마지막 찍기 특강이라던가 수업 때 여러분하고 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선생이 해주는 팁을 암만 많이 알려줘도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찍어서 꽈락을 넘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틀린 거 점검하고 최소한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래요. 이번에 한 6개월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첫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예요. 이 정말 사례가 있었던 작년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토익이랑 학능검 해가지고 영어는 그냥 봐도 80점 정도는 기본 나와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정법, 행정학이 기간이 짧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영어 100점 맞게 해주세요. 영어를 왜 100점 맞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저 나머지 과목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한 지가 몇 달 안 돼서 점수가 지금 빨리 안 오르고 남아있는 한 2-3달 동안 해도 이 행정법, 행정학을 이만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제가 5과목 점수를 불러보라고 했더니 국어, 영어, 한국사는 80점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이 막 60점, 50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법, 행정학을 해서 얘가 90점까지 갈 것 같진 않아. 근데 영어는 원래 잘했고 조금만 하면 그냥 봐도 80이 나오는 고득점자니까 좀만 하면 100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만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지금 최근 3개년이 조금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니까 100점짜리도 많습니다. 많은데 원래는 100점이 잘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고득점은 나오지만, 왜냐면 과목별로 100점 방지용 문제를 보통은 하나나 많게는 2개까지도, 정말 많으면 3개 까는 것도 봤어요. 근데 보통 하나 정도는 꼭 깔아요. 100점이 많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어휘수거 이디엄, 듣보잡이라고 하죠. 그런 거 내면 틀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점을 바라보고 공부한다 이건 아니고 합격할 만큼은 받으셔야죠. 여기서 맹점은 커트가 90 이상 높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영어는 좀 잘하니까 투자하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빨리 100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안 나오는 행정법, 행정학에다 메꾸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법, 행정학을 많이 해서 걔를 올리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국어, 영어는 언어라는 과목은 법이나 다른 과목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오를 수도 있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과목이 언어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지만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만점 나올 거야는 잘못된 생각이야. 영어는 영어대로 열심히 해서, 왜냐면 열심히 하면 만점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맞추게. 게다가 지금 좀 난이도가 쉬우니까 만점 친구들도 많습니다, 영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점 나오게 공부를 하되 이걸로 다 안 되는 과목을 메꾸겠다는 잘못됐어요. 행정법, 행정학을 해야지.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올려서 얘를 메꾸겠다? 뜻대로 안 됩니다. 시험장의 상황은 내가 이럴 것이다. 여러분, 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시험을 또 보거나 시험에 떨어지는 친구는 없어야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5과목 다 비중 있게 시간 배분을 해서 성의를 다해서 공부를 하시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처지거나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좀 더 시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막판이 될수록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얘를 더해서 얘를 올려서 뭐 안 돼. 5개 다 고루고루 하되 안 되는 것들, 점수가 처지는 것들,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좀 더 시간 배분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5과목을 다 저글링해서 고르게 합격선으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근데 수업도 듣고 개인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안 되는 걸 더 하라고?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한 과목 100점 맞는데 어떤 5과목 중에 하나는 또 꽈락이 나오면 100점 맞는 과목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과목을 내비둔다는 아니지만 하기는 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더 투자해서 점수를 메꾸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고루고루. 그리고 안 되는 과목은 고루고루 하되 좀 더 해주셔야죠. 이 친구는 행정법, 행정학을 해서 얘를 점수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여기에 고민들이 있거나 혹시 또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잘못된 계획을 세우셨다면 빨리 수정을 하시고요. 5개를 고루고루 하되 어떤 과목을 내가 언제 더 투자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5개 중에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이렇게 메꾸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막판에 이런 고민 가진 친구들을 때때마다 여러 번 상담을 해서 혹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조금 도움되시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자, Q&A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파이널 학습법 커리큘럼 소개할 건데 여러분 간단히 할게요. 여러 과목의 여러 교수님들 이 파이널을 볼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건 개강날 OT 강좌에서 제가 다룰 거니까요. 굵직굵직하게 언제 개강하고 뭐하고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법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정도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국어, 영어 같은 언어 과목과 다른 과목은 학습법 자체나 접근 방법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영어는요, 정말 제일 쉽게 얘기할게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냥 시간으로 때려 박는 게 답이에요. 시간 투자 하시는 것만큼 나오고요. 아까 시간 투자를 해도 선생님 안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영어라면서요. 그건 언제? 최소한 어느 정도 점수가 궤도에 올랐을 때 얘기예요. 80점 이상은 그냥 나와요 할 때는 더 투자하면 오를 수 있지만 더 투자한다고 꼭 만점을 가리란 보장은 없어. 이 얘기지만 아직 점수가 70점대, 60점대. 어떻게 보면 이 점수 때는 행복해요. 선생님 지금 합격이 안 되는데 왜 행복하죠? 시간 투자하면 올라가요. 80, 85까지는 시간 투자하시면 올라갑니다. 80, 85를 언제나 찍어. 상당히 고득점자죠. 이 경우에는 이제 더 투자한다고 꼭 오를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전에 50점, 60점, 70점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점수대예요. 투자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점수대가 안정적인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지금 12월 중순전도 됐습니다. 여러분 3월 말에 국가직 볼 때까지 오를 수 있는 텀이 2번에서 많게는 3번 남아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요. 공부를 하시면 문제풀이 하다가 한번 올라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 2월 달쯤에 오를 수도 있고 3월 달 돼서 시험 직전 모의고사에서 잭팟이 터지면서 한번 확 점수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 2번. 많게는 이건 좀 특이한 일이지만 3번 정도도 아직 오를 텀이 있으니까 아직 안정적인 90점, 확정적인 합격 점수가 나지 않은 친구들은 노력하면 80점 이상까지 갈 때는 무난하게 시간 투자만큼 올라가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은 볼게요. 문제풀이만 하시는 친구 있어요. 하프 모의고사만 풀고 맨날 뭐 수업 옛날에 다 들었고 문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시험에 60, 70%는 나왔던 게 나오지만 20, 30%는 한 번도 안 낸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한 번씩 문제풀이만 아니면 이론서만 요약한 거 암기만 이거 안 되고요. 왔다 갔다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때 저하고 이론 정리를 문법 한번 쫙 하겠죠. 그럼 문제를 한 달 정도 푸세요.
모의고사도 풀고 저하고 수업 때도 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자주 안 봤던 포인트를 까먹는 것 같다는 필이 오는 순간 다시 이론서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싹 풀고 다시 또 문제 풀고 이걸 왔다 갔다 해야지 이론서 암기만 하시거나 응용력이 안 생기겠죠? 문제 풀이만 하시면 잘 나오던 것만 맞추고 또 합격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왔다 갔다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병행하시고요. 독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독해 풀면 독해 10개 중에 저 맨날 7개 맞아요. 어려우나 쉬우나 똑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모의고사를 최소 5회 정도는 봐야 되겠죠. 더 많이 보면 좋고 거기서 주로 박살나는 유형을 찾아야지. 난 빈칸만 많이 나오면 쥐약이네. 그래 순서만 나오면 나 다 틀려. 이게 있을 거잖아요. 나의 약점 유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순서 고루고루 하프 모의고사식 뭐 아니면 우리 모의고사식으로 랜덤형으로 골고루 된 걸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약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어떻게 조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잘 푸나? 연습을 좀 해야죠. 그 유형만 10개, 20개 풀어서 아, 이 유형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익혀서 좀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푸셔야지 안 되는 유형 파악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맨날 풀고 10개 중에 6개 맞았네, 7개 맞았네 하면 내가 잘하는 유형, 못하는 유형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내가 뭘 못하는지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유형 파악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좀 빈칸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런 거는 강좌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저의 독해 특강도 있고 또 문제풀이에서도 유형 정리 잘 나오는 건 할 거고요.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듣던 교수님 있으면 그 교수님의 독해에서 내가 안 되는 유형만 보통은 프리패스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그 유형을 잘 들으시고 적용을 해서 교수님의 풀이법은 교수님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법을 배웠죠. 내 실력이 되기까지는 문제 적용해서 푸는 양이 있어줘야지. 10개든 20개든 풀어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푸시면 돼요. 자, 어휘 안에 수거 이디엄 다 들어갑니다. 얘는 방법 없죠. 매일 하셔야 돼요. 단 여기서 어휘는 매일 하는데요. 수능 단어 하세요. 제발 수능 단어. 그 어려운 공무원 기출 요즘 어쩌다 하나 나오는데 어쩌다 하나 나오는 그 어려운 건 어떡합니까? 그건 수업 때 제가 찍어드려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거 넘어서 나오는 건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모르는 거야. 그냥 하늘의 운에 맡겨야 돼. 나머지 내가 찍어드리는 거 그다음 수능 단어 그 안에서 어휘시험, 수거, 독해, 문법 다 푸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거. 쉬운 게 아니고요. 수능 단어도 보통 1500개 이상은 하셔야 돼요. 지금 난이도면. 그러니까 수능 단어를 먼저 외우고 어려운 기출 어휘를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이디엄이나 수거도 여러분 뭐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단어보다야 범위가 적지만 그 막판에 오면 잘 안 외워지고 외웠는데 시험장 가서 걔가 나왔다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들을 한 번씩 쭉 훑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 어머 배웠던 거네 이렇게 기억이 나지 시험 전날 봤던 게 시험 당일날 나왔다고 해서 다 기억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습게 보고 미루시면 나중에 골 아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말에 한 번 정도 보겠다 하시고 주중에는 단어, 수능 단어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 어려운 단어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들어가서도 또 중간중간 할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2024년도 1월부터 6월 지방직까지의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조금 써봤습니다. 문제풀이 강좌명이 엑기스고요. 리허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월 말에 국가직이라 조금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기간이 국가직까지 좀 짧아서 문제풀이는 주 2회, 5주 동안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회차로 10회죠. 그 안에 문법 이론 정리, 그죠? 자, 독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 유형,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것들 어떻게 풀지 제가 순서 잡아드리고 그대로 반복 연습시킬 겁니다. 그거 자 유형 정리. 그 다음에 어휘는 이미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대신 찍어는 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과 좀 덜 나오는 것들 꼭 먼저 해야 할 것들. 자 그거 하고 교재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럼 저하고 문제를 또 풀면서 외웠던 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걸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허설이라는 건 실전하고 똑같은 우리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똑같이 20문제. 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4주니까 한 번 할 때 2회씩 풀어요. 그럼 4주면 저하고 8회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시험 전주에 국가직 대비 찍기 특강인데 이거는 3월 일단 중순으로 잡았고
시험 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학원하고 스케줄 조율을 해야 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가직 대비고 지방직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지방직 시험 끝나고 돌아오시면 4월 한 달 동안 문제풀이 빠르게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말이 문제풀이지만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직 때 다 정리했는데 뭘 또 해요? 아니, 또 까먹었을걸? 한번 정리할 때 됐어요. 이거 왔다 갔다 병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 정리하고 문제 풀고. 같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똑같이 주 1회인데 한 번 볼 때 2회씩 풀어서 4주. 8회 모의고사 보고 자, 지방직 대비 찍기 특강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월만 적어놨습니다. 더 디테일한 건 그때 돼서 그 강좌 열리기 그 전달에 우리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죠.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때 제가 디테일한 날짜나 요거 알려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고요. 해가 바뀌면 여기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6개월간의 또 지방직 대비하신 분은 긴 대장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이 아마 내년 차라리 문제풀이 시작하는 내년 1월은 괜찮은데 지금이 아마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해도 점수가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수많은 수험생이 다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똑같고 지금 느끼는 감정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잘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체력이 좀 안 받쳐주지 않나요? 1시간만 더 하면 좋겠는데 막 집중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더 하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하루에 해야 할 양이나 뭐 시간별로 여러분이 계획 세운 거 있죠. 그걸 너무 과하게 잡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게 잡지도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잖아요. 그걸 잘 해 나가고 있으면 스스로를 좀 안아주고 칭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1월에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면 이제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꽃 틀 새 없이 정신이 없고 막 마음이 더 이제 문제풀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거의 딴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지금이 가장 지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실강 들어가도 친구들 얼굴도 막 다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자, 새해 2024년에는 모두가 여러분 합격하셔서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강할 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